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점점점 내용이 확대돼서 변화한 것. 인권의 무슨 특성? 변동성입니다. 기억나죠? 자, 다음. 자,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권은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합니다. 자, 그래서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는데 요즘에 중요하게 대두됐던 그런 인권들이 있고요. 그 내용 또한 잘 나오니까 정리해 볼게요. 자, 적절한 주거. 옛날 옛적에는 주거라는 개념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길가에다가 들판에다가 남는 게 땅이니까 집 짓고 살고 하면은 내 집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땅도 모자라, 그리고 그 높은 땅에 막 켜켜 이렇게 올라간 그런 집들도 많은데 그렇게 많은 집 중에 내 집이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답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권리,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주거권이라고 얘기한다. 자, 주거권에 주택이 부족했고 불안정하게 주거 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통해서 사는 것도 내가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것도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로 바꿔야 되지 않겠니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가정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어떤 보호받을 수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적절한 주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걸 이제 여기 보면은 국제연합의 정주회의에서 제시된 중심 의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사진 하나 볼게요. 그림 하나 볼게요. 뿅.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 주거권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먼저 내 집이 사생활이 보호되어야겠죠. 집이 막 다 오픈돼 있어서 내가 뭐 하는지 다 보여요. 그럼 내 인권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비, 물도 나와야 되고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따뜻한 냉난방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설비도 있어야 되고 적당한 위치, 쾌적한 환경, 그리고 기반 시설, 적절한 공간, 점유의 안정성, 그리고 내가 실제로 이 지불을 하고 살 수 있는 거. 사실 여러분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죠. 점점 이 지불 가능한 비용이 너무나 높아져가지고 주거권이 힘들어지는 이런 위태로운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개입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 자, 됐죠? 자, 다음. 자, 이제 적절한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방금 얘기했죠. 누가 보장한다? 국가가 보장한다. 주거기본법 등을 통해 주거권을 보장하게 되고 최저 주거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보장받는 안전에 대한 얘기죠. 자, 안전권이고요. 여기 보면 자연재해도 있지만 또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전 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막 유출되고요. 이런 것으로 인해 또다시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고 누가 이걸 보호해줘야 한다? 국가가 보호해줘야 한다. 자, 볼게요. 안전권의 주요 내용을 보니까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도 있고 모든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권리, 위험한 예방조치 받을 권리. 그래서 여러분 재난 일어날 때 재난 예보 시스템 있죠. 여러분 가끔 핸드폰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폭염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삐 소리 나면서 이렇게 경보해 주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국가가 우리에게 미리미리 대비해서 보호해줘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안전권도 새롭게 등장한 하나의 권리 중에 하나다. 다음. 그래서 이걸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안전관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요.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자,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정리. 자, 다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선생님이 아까 환경권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사회권 안에 포함된다고 했죠.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도 우리의 권리예요. 따라서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대기오염도 증가하고요. 굉장히 환경이 많이 파괴하고 층간소음도 되게 심각해지고 심지어 이런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막 이렇게 싸움을 하기도 하고 살인사건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걸 보존하기 위해 첫 번째는 환경오염을 막아야 되겠죠. 자, 환경오염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단속하기도 하고 오염물질 배출 기준도 마련하기도 하고요. 또한 인간다운 삶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 설계할 때 하천을 무분별하게 막 개발한다기보다는 원래의 생태계로 돌려가는 우리 생태도시도 기억나죠?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사회적인 의무 또는 이 제도들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문화권은 추가된 개념인데요.
문화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꼭 우리가 밥을 굶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답게 산다고 볼 순 없어요. 친구들이 막 이렇게 영화 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가난해서 영화를 볼 돈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얘기하는 대화에 낄 수 없습니다. 어때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인권 중에 하나로 새롭게 대두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줘야 한다? 국가, 정부가 도와줘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문화누리 카드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경제, 사회, 지리적 제약을 통해서 문화생활을 누리기 힘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관람이나 문화시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여가가 늘어나면서 여가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인간다운 생활이 된다. 자, 이거를 새롭게 문화권이 인권으로 등장하게 됐다는 것까지 정리. 자, 그래서 우리 새롭게 등장한 인권 뭐뭐 봤죠? 첫 번째 주거권 받고요. 안전권 받고요. 그리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환경권도 받고 마지막 문화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인권에 대해서 여기 보면 다 읽어보시고 인권에 대해서 다 정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문제 잘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개념 다시마. 자, 다음 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인권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여건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자는 운전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얼마나 억울할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는 삶이란 결코 인간다운 삶이 아니다. 내 의지대로, 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인권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내 자유에 대해서 또 그리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권리들 하나씩 얘기하는데 자, 사회적 소수자가 누려야 할 권리다라고 했는데 사회적 소수자든 아니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예요. 자, 사회적 소수자가 누려야 할 권리다라는 건 이 지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이 아니라서 해당되지 않고요. 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없죠. 내가 보유한 나만의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도 불가능에 대한 얘기, 니은 맞고요. 인권에 대한 특징, 니은. 일정한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권리다. 자, 교육을 통해 내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보장받는 권리예요. 이걸 뭐라고 해? 천부성이라고 말하죠. 따라서 교육을 통해 얻는 권리가 아닌 천부적 권한이다. 자,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보장받는 권리다. 그렇죠. 쓰여 있지 않아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바로 뭐다? 인권이다. 자, 하늘로부터 부여받고 자연스럽게 보장받는 그러한 권리를 인권이라고 얘기한다. 따라서 리을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헷갈리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기본권. 그 뒤에 가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우선은 인권은 쓰여있지 않아도 다 보장받아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권한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정답은 몇 번? 니은과 리을 4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사례들을 종합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건 자, 프랑스 혁명 결과 제정된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이 선언 나중에 프랑스 헌법의 토대가 됐고요. 자, 독일의 여기서는 그럼 자유권, 1세대 인권에 대한 얘기도 있고 참정권도 있어요. 자,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시간 제한과 휴식의 권리를 처음으로 규정해서 각국 헌법에 사회권이 명시되도록 했다. 사회권 여기 써있네요. 자, 종합해서 보면 자, 여기 사회권 얘기했고 하나 더.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 채택했고요. 여기선 집단권과 연대권.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1세대 인권, 2세대 인권, 3세대 인권이 모두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보면 1번 인권은 법에 명시되어 있어야 비로소 보장받을 수 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헌법에 보장 안 돼도 인권 보장받는 겁니다. 따라서 안 써 있어도 보장받을 수 있어요. 자,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발달했다. 자,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인권이 발달한다? 권력을 제한한다고 인권이 발달할까요? 물론 첫 번째는 가능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유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 권력이 막 침해하는 걸 제한하니까 발달할 수 있지만 사회권은 두 번째 2세대 인권 사회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한테 나 좀 도와줘라고 요청하는데요. 이때는 국가의 권한이 더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종합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니었다. 세 번째, 인권을 법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하나하나 인권을 법으로 만들고 우리가 최초로 자유에 대한 법을 만들고 그 다음 두 번째, 사회 보장에 대한 법을 만들고 마지막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이 다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세계 인권선언까지.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동자의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천부 인권이다. 아니죠. 노동자의 권리도 어느 경우에는 서로 충돌할 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되지 않고요. 인권, 시대나 장소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선 동일하게 아닙니다. 인권도 우리 변화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정답은 몇 번을 골라주시면 됩니까? 3번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까지 인권에 대한 설명을 쭉 했었고요. 자, 여기 인권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까지 헌법과 기본권에 대한 얘기를 배워볼게요. 여러분 듣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많은 수강하기 선생님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럼 우린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